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25학년도 수능 예측 수학 2의 세 번째 마지막 단은 적분입니다. 교재 파일은 여기서 다운받아 보시면 되고요. 적분은 이와 같이 네 문항이 출제되는데 4점짜리 비중이 미분과 함께 좀 높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틀에 박힌 전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4점짜리 예측하기 아주 쉽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단 간단한 3점짜리 이거는 뭐 강조 안 해도 되겠죠.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3점짜리 기본 문제는 부정적분입니다. 도함수를 알려주고 그리고 지나가는 한 점을 알려주고 fx를 완성했다면 2에서 함수 값이 얼마냐? 똑같죠. 도함수 그리고 한 점 알려주고 2에서 함수값 얼마냐? 똑같습니다. 도함수 알려주고 지나가는 한 점 알려주고 1에서 함수값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서 간단한 3점짜리 이건 부정적분에 대한 것이니까는 수능에 임박해서 이것만 잘 알아놓으면 되겠네요. 라지 fx의 도함수가 스몰 fx라고 하죠. 이때 라지 fx를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 한 부정적분이라고 하는데 기호로 이와 같이 나타내죠. 적분 상수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수학 2에서는 x의 n승에 대한 도함수 n이 자연수일 때 어떻게 되는가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이번에 특이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정적분에 대한 계산을 물어봤습니다. 이번 구평에 제일 약한 4점짜리 문제인데 fx라는 함수를 계산을 간략하기 위해서 간단한 항도 2개뿐인 2차 함수를 주고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실수배 그리고 차 그리고 합에 대한 적분 값을 그냥 물어봤어요. 그냥 계산하라는 것인데 그 다음에 지난해 수능에서는 3점짜리로 출제되는데 이번에 4점이에요. 문제가 오히려 어렵지 않은데 왜 4점일까? 그만큼 문제들이 좀 이제 쉽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3차 함수 fx가 모든 이거 3차 함수네. 그리고 이와 같이 되었대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는 x에 0 대입하면은 어떻게 하든 미분하든 하든 나오겠죠. 그때 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원점에 관하여 대칭입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함수 그래프의 원점 대칭 또는 y축 대칭, 일명 기함수 또는 우함수를 이용한 적분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알아둬야 될 기본적인 정적분의 뜻과 정적분의 성질, 수학에서 그냥 성질이라고 하면 계산술이에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적분의 정의죠. 정적분의 정의. 이렇게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가 바로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실수값으로 나오겠고, 적분 구간이 한 점일 때는 0. 그 다음 A에서 B까지 정적분 값은 B에서 A까지 정적분과 부호가 반대이다. 적분의 위아래 바꾼 거. 그 다음 이건 뭐예요? C가 A, B 사이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적분하는데 주로 절대값이 있거나 구간에 따라서 함수식이 달라졌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또 실수배의 적분, 그리고 합과 차에 대한 정적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함수죠. 원점에 관한 대칭인 함수의 정적분, 그리고 y축에 관한 대칭 우함수에 대한 정적분 이와 같이 된다. 자, 이런 정적분의 뜻과 정적분 계산의 기본적인 뜻만 알아놓으면 바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풀 것인지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어떻게 앞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실수배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고 빼준 거 요거끼리 더해서 계산하면은 아마 피적분 함수를 간략하게 놓고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이에요, 계산. 그 다음에 이건 어떡하니? fx라는 함수를 찾아내면 돼요. 이거는 인수분해 되잖아. 또 다 3차 함수가 다항함수잖아요. x-1로 나눠버리면 바로 얻어지고 이쁘게 나오네. 그래서 우함수만 찾아서 0에서 2까지 적분하는 정적분의 기본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점짜리로 주어지는 대표적인 문제가 미분에서 도함수 활용해서는 뭐라 그랬죠? 접선, 증가함수와 극대극소, 그리고 가속도와 속도 이런 것들이었죠. 물론 방정식, 부등식도 있습니다만 자, 정적분의 활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넓이입니다.
지난해 구평 문제 19번을 보면은 곡선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는 그래프 그려서 교점 찾아서 위아래 찾아서 그냥 적분하면 되네. 그 다음에 이번에 구평의 13번 문제는요. 구간에 따라 다르게 주어져 있는데 가만 봤더니 제로일 때 만나고 봤더니 x 대신에 y축이 아니라 대칭이네.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PQ라고 하죠. 상수 K는 4보다 크다. 이것에 대하여 직선 x K가 x축과 만난 점을 R이라고 하죠. 곡선 y fx와 선분 PQ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곡선과 직선 x K 그리고 선분 QR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하죠. 자, 이렇게 문장으로만 주어진 거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죠. 자, 이것이 2025학년도 수능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3번으로 예측하겠습니다. 6평에도 이런 문제 있었죠. EBS 연계 교재에도 저희 수사자 강의 한번 보세요.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A equal EB라고 하면은 K가 어떻게 되느냐? AB를 따로따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을 그려놓으면요. 적당한 어느 구간에서 정적분값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올 거예요. 아, 이렇게 넓이에 대한 문제가 전형적인 수능 형태 중에 하나네. 자, 또 다른 넓이에 대한 것으로 지난해 수능 문제입니다. 3차 함수 전개된 폼이 아니라 인수분해된 폼으로 주어져 있네. 실수 t에 대해서 t는 0하고 6 사이입니다. 그래? 0하고 6 사이니까 이 두 건 사이에 있네. fx라는 함수가 t보다 작을 때는 fx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x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 뭐예요? 이걸 찾아요.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t 플러스 f 뭐죠? 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점 t, ft를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아, 이때는 직선이다. 곡선을 따라오다가 직선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gx라는 함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의 최대값은 이 직선의 위치에 따라서 넓이가 크고 작고라는 것이 만들어지겠네, 그죠? 자, 그러면 관련되는 기본 내용 무엇이었는가? 예, 잘 아는 내용이죠. fx와 gx라는 함수 그래프가 이와 같다. a, x b, x a, x b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라고 이와 같이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교점 또는 만난 점 A, B 적분 구간을 구해야 되고 그 구간에 따라 어디가 위에 있고 어디가 아래에 있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만 바로 하면 되죠.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간단하지만은 3점짜리. 자, 그래프를 제가 그렸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교점만 찾아서 바로 적분하면 되니까 이건 제가 계산해 보이지 않아도 되겠죠? 약간의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지금 13번으로 2025학년 수능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주어질 거예요. 문제는 아까 한번 읽어봤죠? 이 그림 그렸더니 이와 같이 나왔어. 내가 A라는 넓이고 내가 B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A 넓이는 B 넓이의 2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함수 그래프는 Y축에 관한 대칭이기 때문에 0에서 K까지 적분한 이 부분과 이 부분 부호가 반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0에서 K까지 정적분 값이 0에서 K까지 어느 식이요? 이거요. 저 식을 정적분한 값이 제로 되도록 바로 해주면 K값이 바로 구해지죠. 예, 이거요. 4점이야. 어렵지 않죠? 이제 틀에 박힌 전형적인 문제이고 EBS 연계 출제로 13번에서 반드시 출제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수능에서는 조금 고급스럽게 또 문제가 주어집니다. 바로 이거요. 지난해 수능 12번이었죠. 이거 뭐라 그랬죠? 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곡선 위에 t, ft를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0에서 t까지는 fx를 따라오다가 그 다음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직선.
0에서 t까지는 fx를 따라오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직선. 0에서 t까지는 fx를 따라오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되는 직선입니다. 자, x과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최대인 것. 예,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관찰해야 됩니다. 이미 나왔죠. 넓이가 최대인 경우는 바로 이와 같은, 예, 바로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t점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0에서 t까지의 값은 정적분으로 계산해주고, 그 다음은요, 내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ft,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삼각형 넓이와 정적분에서 더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가 되는 t값 구해졌고 최대 넓이 구해지죠. 바로 수능 문제는 이렇게 조금 생각하는 문제들입니다. 12번이나 13번에서 이렇게 넓이를 이용하는 문제로 4점짜리로 계산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출제 예상합니다. 그중에 특히 앞서 살펴봤던 이번 구평 문제. 예. 자, 그 다음은 또 뭔가 전형적인 수능의 4점짜리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률이 매우 높은 것 중에 하나인데 움직인 거리예요. 근데 이거 복잡하지도 않은데 왜 4점이나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적분에 활용해서 반드시 물어볼 첫째 넓이, 그 다음은 움직인 거리예요.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두 점 PQ는 각각 t = 0일 때, 시각 t = 0일 때 A라는 점, 출발점이 원점이 아닙니다. 원점이 아닌 이런 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럼 B가 수직선의 더 오른쪽에 있네. 내가 움직인다. PQ의 시각 t의 속도가 이와 같더라. 그러면 출발한 시각부터 PQ 사이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될 때, 내가 앞에 있었잖아. 그러면 이놈의 위치에다가 나를 빼면 되겠네. 그러면 처음으로 4가 되는 시각 t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서 거기까지 움직인 거리니까는 뭐예요? 넓이와 같은 개념으로 계산해주면 되니까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바로 계산해낼 수 있죠. 자, 관련되는 기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문제 하나 더 있으면 이거 하나 더 볼게요. 10번 문제. 작년 수능 10번입니다. t =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 이건 출발점이 원점이 동시에 같은 점이에요.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 PQ의 t의 속도, 속도가 각각 이와 같더라. 시각 t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ft라고 하자. 그럼 거리니까는 이거 뭐예요? 두 점 사이 거리니까는 이놈의 위치 구해서 빼서 절대값 붙여야 됩니다. 한 단계 높으네. 그래서 4점이구나. 이때 ft는 a까지는 증가하고, 증가를 물었네. 그리고 a, b 사이에서는 감소하고, b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 그럼 3잠수 그래프라는 거네. 그럴 수밖에 없네. 위치를 구하면은. 그때 요 감소하는 요 구간에서 점 Q가 움직인 거리는 이라고 물었네요. 그죠? 예. 위치, 거리만 찾아서 바로 계산해주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 계산은 보이지 않아도 되겠죠? 자, 관련된 내용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4점짜리로 물어봅니다. 4점짜리로 물어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리에 대한 거.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 위치, 그리고 움직인 거리. 도함수 활용해서는 위치, 속도, 가속도지만 이제는 반대로 속도가 주어지고 위치, 움직인 거리. 점 P의 시각 T에서 속도를 VT라고 하죠. 속도가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시각 T0에서 위치가 X0였다고 하자. 그러면 시각 T에서 위치는 이와 같이 속도를 적분하되 이와 같이 왜 T0 넣어주면 X0가 나오도록 하면 돼요. 일종의 적분 상수를 결정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위치 구하는 방법이요. 그 다음에 t = a에서 b까지 위치 변화량은 속도를 그냥 적분하면 돼요. 그래서 위치 변화량은 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습니다.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 비율을 붙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요? 뒤로 가도 앞으로 가도 그 거리를 다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VT라는 속도 그래프와 그
그리고 t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형의 넓이와 같은 의미,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문제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4점짜리로 반드시 출제되지만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4점이에요. 꼭 여러분이 수능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계산해 보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전형적인 고난도 수능 4점짜리 2025학년도 수능에서 강력하게 제가 예상하는 것이 바로 가나 이런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또 다른 문제도 하나 볼까요? 9평에 15 가나 주어지고 뭘 물어봤죠? 앞에 걸 내가 다시 볼게요. 가나 주어지고 gx라는 함수의 정적분 값을 물어봤죠. 완전히 똑같은 형태입니다. 자, 이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두 함수 fx, gx에 대한 다항함수입니다. fx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 하고 그리고 g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gx라 하자. 이 함수들이 모든 실수 x, 여기에 저는 줄쳐넣기를 강조합니다. 모든 실수 x대에 성립하니까 항등식이고 양쪽 식이 똑같기 때문에 도함수도 같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수를 대입해서도 좌우변의 식의 값이 같을 거예요. 그래서 가조건을 봐. 이거 뭐예요?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네. x에 1 넣어주면 제로가 나오고요. 미분하면 fx입니다. 그 다음 요놈 봤더니 라지 gx는 이것의 부정적분이고 봤더니 내가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나 등식의 좌변은 라지 fx 곱하기 라지 gx 곱의 도함수예요. 곱의 미분법이네. 그러면 이와 같더라. 그럼 내가 어떻게 되니? gx라는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주면 됩니다. 그런 거네. 이 문제도 똑같은 형식이에요. 그래서 관련되는 기본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요. 뭐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위에 x 있는 경우만 물어봅니다. x에서 미분하면 이와 같이 된다. 됐어요. 그 다음에 미적분의 여러 가지 성질이니까는 도함수 부호와 증가함수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또 AA 대입하면 제로다. 그것을 이용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찾아내면 됩니다. 킬러 문항이 사라진 후 미분 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계산을 물어보는 문제이고 배점이 높게 주어집니다. 자, 이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두 문항을 간략하게 어떻게 해석, 어떻게 풀이할 할 것인가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이 식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했더니 fx, 좌변 fx 됐고 우변 미분하면 fx, 사라져버리네. 플러스 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되었고 마이너스 OK 되었어요. 뭘 찾아냈습니까? f 프라임 x가 뭔지 구해졌죠? f 프라임 x가 4입니다. 그럼 fx가 뭔지도 찾았죠? fx는요. 2x제곱 플러스 적분상수가 필요한데 요건 그게 따라서 맞게 찾아낼 수 있다면 해내면 되고요. 자, 일단은 여기에 관련된 요거 그냥 미분하라. 그 다음에 내가 바로 뭔가 하면은 나는 좌변의 이 식의 값이 라지 fx 곱하기 라지 gx의 곱의 미분법 도함수가 이와 같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적분하면은 내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낼 수 있죠. 선생님 뭔지 감을 잡았습니다. 그럼 다음과 차라는 거네요. 여기에서 f'x를 찾아내고 그 다음 fx를 구해내고 그 다음 이것의 부정적분인 라지 fx가 일종의 미정계수가 있는 상태로 구해지겠네요. 그 다음에 또 적분하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라지 fx 곱하기 라지 gx가 어떻게 되는지 구해지겠네요. 그러면 내가 나왔으니까 여기 대입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놈을 미분해버리면 gx가 나오니까 이제 gx를 알았으니까 넣고 정적분 계산하면 됩니다. 자, 문제 요령을 알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이 수능 한 달 정도를 남기고 올리는 이 스크랩 강의가 가장 효율적인 학습법이에요. 그냥 실전 모의고사 푼다고 문제만 자꾸 풀다 보면 뭐가 중요하고 핵심 내용인지 정작 실제로 수능에
나오는 적중되는 내용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적중된 내용이 뭐예요? 예, 정적분으로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호빌 미분법이요. 부정적분. 다항함수예요. 모든 실수 x대에 성립하기 때문에 계수 비교법 또는 수지 대입법으로 함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gx라는 함수도 구해질 것이고, 그러면 gx 적분해서 바로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꼭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2025학년도 9평 15번인데 똑같이 15번 문제로 강력하게 예상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앞서 주어진 것과 비슷하게 식만 다르게 출제될 거예요. 자, 볼까요? 역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등식입니다. 그런데 좀 특별하게 다릅니다. 1에서부터 x까지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1 대입하면 제로인데 여긴 그렇지 않아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건 제로, 여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수지 대입법은 안 쓰는 것 같다. 그럼 바로 미분하면 돼요. 가에 주어진 거 좌변 미분했더니 x, fx 그리고 우변 미분하면 x, gx 옳지 x로 묶어내고 인수분해 되네. 그놈이 이와 같대. 나도 미분했잖아. 그러면 12x 세제곱 3, 8, 24 x 제곱 마이너스 6x 옳지 xx 하나 나눴더니 뭘 구했습니까? fx 플러스 gx가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요. 우리 필요한 건 뭔데? gx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내면 돼. 그런데 그 다음에 아래식에서 특별하게 이게 뭐니? 지난 수능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나 가만 봤더니 fx가 말이에요. x 곱하기 g 프라임 x예요. 그리고 gx 이거 똑같잖아. 그래. 이거 뭐예요? 나 봤더니 나는 x 곱하기 gx 곱의 미분법이에요. 그래서 미분할 때 제가 증명까지 하라고 그랬죠. 그게 이와 같이 되었으니까는 이놈을 부정적분으로 하면요. x 곱하기 gx가 구해질 것이고, 그러면 gx가 어떻게 되는지 구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됐죠. 자, 예상합니다. 지난해 수능하고 이번 구평하고 사용하는 아이디어 방법이 똑같습니다.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미분하라. 그러면 fx와 gx에 관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서 또다시 gx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다. 그럼 이제 gx만 구해서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강력하게 예상합니다. 그대로 표현만 바뀌어서 그대로 물어볼 겁니다. 2025학년도 적분단원의 4점짜리로 강력하게 예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